한국은 국기 국조의 새로운 목표로 국산 수송기를 개발할 예정이다. 한국방위사업청과 카이는 새로운 항공기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신형 군용 수송기를 개발하기로 했다. 이것은 카이가 T-50 고등훈련기와 KUH-1 수리온 기동헬기, KF-X 전투기 개발에 이은 네 번째 항공기 개발 계획이다. 디펜스 블로그 보도에 따르면 카이 부사장 유광수 전무는 우리의 목표는 수입 항공기를 국산 항공기로 대체하는 것이며 국산 수송기의 해외 수출도 희망하고 있다며 개발에 성공한다면 수송, 정찰 연료 보급, 해상 순찰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한국 공군의 수송대대에는 록히드 마틴사의 C-130과 에어버스사의 A330 MRDT, 스페인 항공 우주 CN-235가 있다. 정찰 임무의 경우 다쏘사의 펠콘 2000과 호커사의 호커 800을 운용하며 해군의 경우 P3C와 P8A를 운용하고 있다. 카이의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신형 수송기 사업 계획이 시작됐으며 그가 디펜스 뉴스에 언급한 바에 따르면 카이에게 수송기는 미개척 사업 분야로 국산화 가능성이 높다. 수송기의 기술 집약도는 전투기보다 낮아 개발이 쉬운 반면 수송기의 유지 보수 등 후속 지원 사업 등은 전투기보다 크고 여전히 수익성이 높다고 밝혔다. 한편 카이는 한국의 수송기 수요를 평가할 때 수익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항공기의 수명을 고려하면 향후 30년간 약 100대의 수송기 수요가 있을 것이라 시사했다. 보도에 따르면 카이는 7년 안에 27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며 유럽의 에어버스 그룹과 우크라이나의 안토노프, 브라질의 엠브라에르 등과 국제 파트너십을 구축할 계획이다. 과연 한국인들은 욕심이 많고 뭐든지 다 하려고 한다. 근데 중요한 건 한국은 이렇게 할 수 있는 자본이 있음. 일본은 이미 가와사키사가 개발한 자국산 수송기인 C2가 있다. 일본이 있으면 한국도 당연히 가져야겠지. 대만도 수송기를 자체 개발할 수 있을까? 어쨌든 수송기의 경우 기술적 요구사항이 높지 않습니까? 우리는 먼저 엔진을 어떻게 구할지부터 결정한 다음 이야기합시다. 우리는 개발할 능력도 없고 수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운용 중인 C-130은 다 합쳐서 20대 정도밖에 안 됩니다. 40년 전 대만 한상항공공업의 XC2 수송기는 중흥호 훈련기에 엔진을 썼는데 40년이 지난 지금은 과연 20대 정도 가지고는 근본적으로 충분한 보급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세계의 수송기 C-130 시리즈와의 경쟁은 이길 수 없음. 업그레이드된 최신 C-130을 사는 게 더 낫습니다. 수송기에는 상업용 엔진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엔진을 구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가장 큰 골칫거리는 수요가 너무 적다는 점입니다. 수십 대 정도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중흥호 훈련기도 아마 상업용 엔진을 사서 쓴 걸로 알고 있어요. XC2는 정말 엉망이었음. 애초에 뭐든지 다 자체 개발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엔진은 자체로 장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자체 개발 능력이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다. 대만과 한국이 협력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도 몰라요. 대만과 한국의 협력을 추진합시다. 대만 혼자서 하기엔 너무 많은 시간과 돈이 필요하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나라와 협력하면서 기회를 찾아야 수출 가능성도 생깁니다. 한국은 대만보단 중국과 가까워서 협력하는 건 안 될 거예요. 자원이 제한되어 있으니 협력하는 게 서로에게 이득입니다. 더군다나 쓸만한 제품이 없는 것도 아니고요. 미국으로부터의 정치적 저항도 전투기만큼 강하진 않을 거예요. 한국이 모든 무기들을 국산화하려는 건 바보짓입니다. KF-X의 서브 시스템을 한번 보세요. 기초가 약한 데다 수입품이 많아서 정치적 압력에 취약하고 전쟁의 압박으로 부품 공급원이 전부 끊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작은 나라라서 한국처럼 모든 무기를 국산화하는 건 절대 못합니다. 기사에 나온 대로 27억 달러 정도면 우리가 전투기를 개발하기에 충분한 돈입니다. 우리는 한국처럼 완전히 국산화하려고 헛짓거리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처럼 KF-X에 80억 달러를 투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국과 협력하지 말고 한국인들이 국산화 욕구를 충족하도록 내버려 둡시다.
이전에 한국의 국산 헬리콥터 사업을 보면 완전히 비극입니다. 한국과 대만의 군사협력은 아직 외교적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한국은 한 발자국씩이라도 천천히 나아가서 벌써 4걸음이 나왔습니다. 우리도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뭐든지 잘할 필요는 없어. 그냥 미국에서 사오면 됨. 수송기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 왜 자체 개발해야 하는데? 대만이 한국과 협력하는 건 중국이랑 협력하는 것만큼 어려운 일입니다. 한국은 자체 개발의 어려움에 대해 별로 걱정하지 않습니다. 훈련기부터 전투기 엔진까지 모두 해외에서 구입할 수 있어요. 수송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한국은 엔진 제작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어요. 지구 반대편의 브라질에서 수송기 개발 사업을 하다 피를 본 사례가 있어요. 예산 삭감 때문에 후속 테스트가 연기되어 납품도 연기됐습니다. 수송기를 수입하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문제는 살 여유가 없다는 겁니다. 우선순위라는 게 있잖아요. 대만은 F-16 바이퍼 66대를 구매하는데 80억 달러를 썼습니다. 한국도 KF-21에 80억 달러를 썼지 말입니다. 우선순위 때문이란 건 변명이고 솔직히 말하자면 대만은 돈이 없는 거죠. 아무리 사람들이 한국이 친중이니 뭐니 하더라도 한국의 사드 배치나 중국의 한한령을 보면 한국은 친중 국가라고 말할 수 없어. 대만은 미국의 양당 모두와 좋은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많은 외교적 노력을 쏟고 있는데 일본이랑 한국과의 외교도 그런 식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럴 만한 가치가 없습니다. 대만은 한국에게 당한 역사가 있고 좋은 관계를 맺을 필요가 전혀 없다. 또 다시 몇 번이나 당하게 될 것이다. 현재 일본이랑 대만의 관계는 아주 좋아. 한국은 국산 항공기를 자체 제작하고 대만은 못한다. 과거 대만은 제조업, 전자산업, 대형 자동차 공장, 대형 조선소, 자체 전투기 개발 사업 등에서 한국보다 앞서 있었다. 오늘날 한국은 주요 과학기술과 군사 무기 기술이 다 대단하고 수출도 가능하다. 대만은 부단히 고착화되고 있으니 정말 애석한 일이다. 한국인들은 항상 잘난 체 하는데 자존감이 낮아서 그렇게 오만한 것이다. 한국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외구들한테 괴롭힘당하고 줄곧 중국의 조공국이었다.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미국의 앞잡이가 되었지. 자신들의 나라에 미군을 주둔시키고 솔직히 말해서 어느 나라도 외국 군대의 주둔을 원치 않는다. 계속 굴욕감을 느끼고 있으니 끊임없이 자신을 드러내야만 한다. 최근에 겨우 4세대 전투기의 시제기를 만들었을 뿐인데 당장 수송기를 만들고 싶어 기다릴 수가 없다. 개발자가 뭐라고 말하는지 들어봐라. 수송기는 전투기보다 쉽고 우리는 전투기를 만들 수 있으니 수송기 개발은 문제 없을 거야. 정말 군사적 상식이 전혀 없고 수준 이하다. 거대한 수송기는 전투기보다 훨씬 만들기 어렵다. 한국은 100대가 필요하단다. 한국은 얼마나 큰 나라입니까? 군대 규모와 국방 예산은 얼마나 되죠? 그냥 죽어라. 탐욕이 너무 많아서 조만간 죽을 나라.